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미 다 배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한 번 더 확인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2차 방정식은 계수가 실수인 실계수 2차 방정식만을 다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두 실근을 알파, 베타, 판별식을 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뭐냐라는 건데요. 일단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도 왜 두 실근을 갖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들어가죠? 같은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중근도 근의 개수는 몇 개다? 두 개다. 따라서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개를 더해도 양수, 두 개를 곱해도 양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개가 모두 음수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음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근데 둘 다 음수이면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 조건들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인데요. 이것도 판별식도 봐야 되고 두 근의 합도 봐야 되고 두 근의 곱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결과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판별식도 안 보고요. 두 근의 합도 안 봅니다. 오로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두 조건은 여기선 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근의 합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정보는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것만 알지 어느 쪽의 절대값이 더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었다라고 한다면 부호가 다르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어서 0보다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1과 1이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봤자 0 됩니다. 그 다음 또는 마이너스 2와 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두 근의 합은요,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조건만으로는 0보다 커질지 0보다 작아질지 0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보고 싶지만 못 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안 보는 건 알겠는데 판별식은 왜 안 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판별식은요,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b의 제곱 빼기 4ac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a, b, c가 모두 지금 실수이기 때문에 b의 제곱 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AC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이 얘기는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뜻해요. 결국 A 곱하기 C도 0보다 작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AC가 0보다 작으니까 자, 4에다가 AC를 곱해봤자 음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니까 결국은 양수가 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수를 빼는 거니까요. 그쵸? 결국 양수를 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다가 양수를 더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똑같아질 수도 없겠죠.
그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데 부호가 다르다는 조건만으로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별식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굳이 판별식까지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별식은 자동적으로 0보다 커지게 될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을 말할 때에는 판별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파 베타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것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 경우는 무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아까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조건만 가지고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가 될지 0이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편의상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이게 양의 근이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음근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알파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랑 같아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야만 베타의 절대값도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도 베타가 되어서 절대값이 똑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둘을 더했을 때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건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이거는 부호가 다를 조건입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퀄 0이면 돼요. 이거는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그 조건을 반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만약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되는 겁니까?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럼 베타가 양의 근이고 아예 이렇게 적어볼까요? 0, 베타 이렇게 적어본다면 자, 베타가 양의 근이고 알파가 음의 근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했는데 지금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1과 3인 경우를 봤었죠? 그러면 3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양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클 조건은 뭐가 되냐면 일단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건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1인 경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베타의 절대값은 1인데 알파의 절대값은 3이죠? 그래서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고요. 이런 경우엔 이 둘을 더해봤자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보다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조건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고 실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클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상식 수준에서 다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라고요?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굳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조건으로부터 당연히 D는 0보다 커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죠? 예, 고급진 표현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은 판별식은 안 보고 볼 필요 없습니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본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문제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71번 보시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서로 다른이네요. 그 다음에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세 가지 조건 보시면 됩니다. 첫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이 경우에는 그냥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둘 다 양수다 그랬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세 번째, 알파, 베타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 자, 이제는 우리 4분의 D 보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K-2의 제곱 되고요.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4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2배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양변 2로 나눠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인수분해하면 k-5 그 다음에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작은 거보단 더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큰 거보단 더 크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k 값의 범위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배의 k-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2가 음수니까 k-2는 뭐가 돼야 됩니까? 얘는 역시 음수가 되어야만 2를 곱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k가 누구보다 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또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4예요.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k제곱은 34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굳이 풀자면 풀 수는 있는데 일단 얘는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 k가 몇 개인지 그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걸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거 뭐 수직선 위에 안 그려봐도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정수 k 중에서 제곱했을 때 34보다 작아지는 정수가 몇 개인지 그것만 세면 되겠죠. 그럼 k가 마이너스 4인 경우에 자, 제곱하면 16이니까 이거 조건 만족합니다. k가 마이너스 5인 경우에도 제곱하면 25니까 34보다 작죠.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6이면 자, 제곱했을 때 36이 되어서 이때부터는 이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6부터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수 k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두 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유제 71-1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입니다. 자, 지금은 그냥 두 근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실수 k 값의 범위가 요렇게 된다면 상수 AP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그럼 우리 세 가지 조건 봐야 됩니다. 첫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여기는 같다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둘 다 음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둘 다 음수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판별식은 4분의 d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 정리하면 2배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만 됩니다. 그럼 먼저 양변을 2로 나눠주면 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k 값의 범위는 작은 거보다는 더 작거나 같거나 또는 큰 거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합은요.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2가 음수니까 k 플러스 1은 양수가 되어야만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k 플러스 1은 양수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 하면 5-k 제곱이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k의 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면 k 마이너스 루트 5, 그 다음에 k 플러스 루트 5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얘는요, k가 작은 거보다는 더 크고 큰 거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 범위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뭐 수직선 안 그려봐도 이 둘의 공통 범위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또 구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루트 5는요. 제곱하면 5가 되는 수고, 자 1은 제곱해봐자 1입니다. 따라서 1보다 루트 5가 크겠죠. 결과적으로 1보다는 k가 크거나 같고 루트 5보다는 k가 작다라는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k 값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 a가 1이고 b가 루트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a 곱하기 b 값 구하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a 곱하기 b는 요거 루트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유제 71-2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을 각각 하나씩 가지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가 a부터 b 사이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은 음근 하나 실근 하나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두 근의 절대값이 어느 쪽이 더 크다 작다 이런 구체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결국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판별식이 그냥 자동적으로 0보다 커지기 때문에 굳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누구냐 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m제곱 빼기 5m 마이너스 36 이렇게 됩니다.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얘는 인수분해가 m-9 곱하기 m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작은 값은 마이너스 4, 큰 값은 9입니다. 0보다 작다 꼴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4보다는 m이 더 크고 9보다는 m이 더 작다. 요게 우리가 구하는 m 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a, b다 그랬으니까 요 a가 얼마고 마이너스 4고 b가 9인 걸 금방 알아낼 수가 있고요. 구하라고 한 값은 a 곱하기 b의 값이니까 요거 마이너스 36 되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6입니다.